이제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져가지고 서울이 그냥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설명이 좀 빈약하니까 바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지만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곳에 은신처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이 인구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것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핵전쟁이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벌써 18년 전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누가 쏜 건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했고 도시는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죠. 소문에 따르면 군대, 강도, 괴물, 미친 AI, 전염병, 입대영장 등 온갖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재해가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해요. 당신의 어머니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출산휴가 중이던 그녀는 갓 태어난 당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숨기로 했어요. 바로 여기 말이죠. 갓 태어났다. 18년 전. 그러면은 만 18세. 나랑 동갑이네. 맞니? 스토리 없이 바로 시작하기. 이곳은 안전한가요? 이곳은 안전한가요?로 가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곳은 지난 10수년간 큰 위험 없이 잘 견뎌냈어요. 이따금씩 길을 잃은 노상강도나 굶주린 거대 너구리 같은 것들이 겁을 주긴 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을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공동체의 위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덕분이었죠. 힘든 세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비를 서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당신은 무척 총명한 아이였어요. 근데 뭐랄까, 똑똑하긴 한데 말 어른들이 그리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진 않았죠. 한시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온갖 이상한 질문들을 해댔거든요. 달은 왜 동그래요? 인간은 착한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일까요? 전쟁은 왜 생기는 거죠? 여유를 살려야 될까요? 고슴도치를 살려야 할까요? 삶은 왜 고달플까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점점점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전쟁 전 먼지 쌓인 낡은 철학책들만이 당신의 선생님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당신 가슴속에 무엇인가 불이 붙는 기분을 느꼈죠? 그렇군요. 또 뭐 없나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마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혹시 벌써 지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신 얘기라고요, 당신. 당신 얘기.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마을에서 유명한 기타 연주자였어요. 폐품업자 김씨가 산 아래의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비교적 멀쩡한 통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심심할 때마다 그걸 연주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음악만큼 듣기 힘든 게 없죠? 그렇구나.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신의 이야기의 이야기꾼이에요.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당신의 18번째 생일인데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니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군요. 3가지 선택지. 서프라이즈 파티? 당신은 들뜬 마음으로 집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헛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는 그곳에는 이런 엄마? 아빠? 정말로 가족들은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생일상도 차려져 있고요. 그러나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떤 악마 같은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난장판이 된 헛간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은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가족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다음. 이런 세상에서 사람 몇 명 죽는 건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커녕 총성조차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곤 어머니가 평소 하고 계시던 십자가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뿐입니다. 다음.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샅샅이 수색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철문과 빗장을 달고 열쇠와 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쟁기는 칼이 되었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마을은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나하던 부동산 아저씨는 도심으로 내려가 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밤중에 마을을 떠내려고 곡식을 몰래 챙겨두던 청년이 붙잡혀 마을회관 쪽방에 갇혔습니다. 나는 나가서 놈을 찾아낼 거야. 당신이 직접 마을을 떠나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밖은 위험한 것을 알지만 선뜻 당신을 붙잡으려 하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아직도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떠나면 마을은 다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짐을 들고 호련히 서 있는 당신에게 폐품업자 김씨가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말합니다. 서울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불친절할 거다. 영문도 모른 채 다치고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너가 약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쓸만한 것을 모으고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거진 서울의 폐허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도 크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슴이 뛰는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좋아, 가보자. 4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분 또는 부부는 가족 사진 촬영 전액 지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흘러들어옵니다. 뭔가가 썩는 냄새, 정체 모를 비릿한 냄새, 그리고 바싹 탄 냄새. 당신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음, 당신은 어렵지 않게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새까맣게 탄 사람 시체를 툭 튀어나와 휘어진 철근 위에 묶어놨습니다. 그냥 떠난다. 길을 걷다가 발에 무언가가 걸려서 확인해보니 낡은 연갈색 배낭이 버려져 있습니다. 야호! 그 안에는 생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전한 것? 맞겠죠? 들이킨다. 당신은 오랜만에 깨끗한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더러운 폐허 속에서의 생활로 지친 당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계속 가보자. 좁은 골목길을 걷던 중 엽총을 든 무리가 당신을 불러 세웁니다. 놈들이 길목을 막은 채 총을 겨누고 있어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거기 너! 무슨 일이야? 복면을 쓴 무리는 당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총을 내립니다. 야, 쫄지마. 강도질하려는 게 아니니까. 저건 너 지금만 아니지. 제일 앞에선 복면남이 키득키득 웃으며 엽총을 어깨에 걸칩니다. 뭐 좀 물어보자. 혹시 카키색 점퍼를 입은 남자를 본 적 있어? 요만한, 살짝 작나? 요만한 꼬마와 함께 다니는데. 아니, 복면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 하긴 그놈이 잡아서 잡숴달라고 돌아다닐 리가 없지. 그 남자는 왜 찾아? 그놈은 우리 여보애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아주 위험한 놈이야. 우리가 준 총을 가지고 있지. 혹시나 찾게 되면 도봉경찰서에 있는 여보에게 알려. 알았지? 빵! 복면남이 손가락으로 권총 모양을 만들고 당신에게 겨눕니다. 제가 보기엔 이 녀석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래, 알겠어. 복면남은 무리를 데리고 골목을 떠납니다. 다음, 식량을 찾아다니던 중 신기하게 생긴 풀들이 들판 위에 꽤 많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재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한데 먹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본다. 나쁘지 않은 맛인데요? 당신은 신이 나서 풀들을 모조리 뜯어갑니다. 다음,
당신은 길을 걸어가다가 마치 어떤 회사의 유니폼 같은 복장을 한 남녀 한 쌍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심부름센터. 거친 서울에서 돈만 주시면 뭐든 주다리 드립니다.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 걸걸한 남자가 당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 신상의 놈들이랑 거래 안 하겠다는 조건에서야. 키가 작은 여자가 여성분이 말하신 거고, 그 위에 께 남성분이,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남성분이 말할 차례구나. 걸걸한 남자. 아니지 바비, 그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고 했잖아. 본사에서 싫어한다고. 남자가 타이르듯 말하자 여자가 눈을 끔뻑끔뻑 이며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건 조달에 시간 좀 걸려요. 그의 천지지만에 준하는 예보인으로 인해 배송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남자가 당신에게 가까이 부수었습니다. 제 말은 대체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팜플렛입니다. 참 선불이에요. 권총 일회용 나노머신. 그래, 이런 포스트 아포칼리스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총 한 자루쯤은 필요하니까. 권총 찾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걱정 마십시오. 금방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돈을 챙깁니다. 가자 바비, 고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남자와 여자는 당신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떠난다. 5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분 또는 부부는 가족 사진 촬영 전액 지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당신은 기이한 형태로 위태롭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합니다. 헌옷 이불 팻말과 종이로 팻말이 각각 그 앞에 박혀 있습니다. 세기말 분리수거 정신이 투철하군요. 대충 보기엔 부서지고 못쓰게 된 것들 뿐이지만 잘 찾아보면 쓸만한 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분리수거를 역시 이 시민의식이 아주 대단하구만. 대단해. 종이류 더미를 한번 살펴보자. 당신은 마구잡이로 힘겹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주의한 탓에 당신 어깨 정도 되는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당신을 덮쳐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힌 상처 때문에 온몸이 화끈거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무너진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서 야호호 유머지 밀곤을 찾아냈다는 점이죠.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렁. 세상에 대체 누가 이런 걸 버린단 말이에요. 전쟁 전 인싸들의 최고급 유머들을 집대성해 놓은 보석 같은 책. 당신은 즐겁게 책을 읽고 길을 떠납니다. 요즘 야영을 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데 별일 없겠지. 오늘도 힘겹게 대충 잠자리를 마련하고 콘크리트 틈에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좀 적응이 됐나?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던 폐품업자 김씨가 웃으며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걱정했단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즉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꽤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린 네가 자랑스럽다. 김씨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김씨는 당신에게 약간의 식량과 돈을 좀 챙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어 급히 쫓아왔단다. 김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약간 뒷산에서 군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됐어. 우리 마을 사람일 것일 리가 없지. 발자국이 찍힌 흔적으로 보건대 사람 수는 셋. 이런 세상에 군화를 신었다면 군인인 것 같은데. 군인 3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눈에 띄기 쉬울 거야. 군인 3명. 일신상해를 찾아가 보려구나. 김씨가 말합니다. 일신상해는 전쟁 후 서울 최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단다. 서울 곳곳으로 가는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 군인 3명을 목격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 원래 상인들은 정보도 사고 파는 법이거든. 당신은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는 옅게 미소를 지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4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가족 사진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변에 괴상하게 생긴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당신은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살 거야? 신문? 복권? 신문 딱 봐도 10년 더 된 폐지 같아 보입니다. 신문은 10년 더 됐다고? 그럼 복권 사야지. 복권 사야지. 당신은 돈을 주고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복권도 발행된 지 한참은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동전으로 은박을 긁어내고 나니 당첨입니다? 졸린 눈으로 지켜보던 가판대 주인도 어느새 휘둥그레진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놀란 눈으로 주인을 쳐다봅니다. 정신을 차린 주인이 황급히 말을 꺼냅니다. 그거니 은행 가서 봐라 이래. 내가 지도에 표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봐라. 당신은 뭔가 미심쩍지만 주인이 말한 은행에 들리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으려나? 기분이 묘하네요. 떠난다. 길을 걷던 당신은 도로가 불탄 자동차와 고철 더미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철 바리게이트는 상당히 높게 쌓여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살펴본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고자 옆에 건물을 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옥상에 올라오고 나니 시야도 트이고 개운한 것 같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근처의 바리게이트를 우회할 만한 골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향하던 방향으로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있군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 결코 좁지 않지만 아예 넘어가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너편 건물로 점프해본다. 주변을 살펴본다. 점프? 영화처럼? 난 영화처럼 살겠어. 건너편 건물로 점프해본다. 당신이 난간 위에 올라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점프! 우와! 점프력이 부족했습니다. 짧은 채공 시간 동안 당신은 건너편 건물에 닿지 못할 것임을 직감합니다. 당신의 시야 위로 건물 옥상에 사라지고 당신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우와! 슝! 쨍그랑! 당신은 건너편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복도에 나뒹굽니다. 땅으로 낙하하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만 팔과 다리에 유리가 박혀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당신은 건물을 내려와 길을 떠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삶이네. 난 영화처럼 살겠어. 떠난다. 잠금하면 할 일, 자기 전에 할 일을 체크하고 내일 할 일을 기록하세요. 와, 정말 유익해요. 아주 배가 고파옵니다. 뭔가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스팸, 식량을 먹는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초과. 다음 사람. 당신이 어느 말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어느 상자에 매듭으로 단단히 묶인 끈을 풀기 위해 쓰는 것 같군요. 기이한 일입니다. 당한다. 당신이 다가가서 묻자 줄의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줍니다. 우리 마을의 촌장인 고씨가 이상한 일을 벌였어. 저 상자에 매듭을 푸는 사람에게 안에 있는 돈을 준다고 하지 뭐야. 제한 시간은 3분이고 한 사람당 한 번만 도전할 수 있어. 도전비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다들 도전하는 거지 뭐. 너도 한 번 할 거니? 재밌어 보이네요. 당신은 매듭 풀기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풀면 좋고 실패해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한 사람당 3분이라고 하면 그리 긴 시간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아니 계속 읽다 보니까 발음이 꼬이네. 문제는 당신 앞으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야에 얼굴을 대고 세수를 해요. 어프 시원해요. 당신의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성공하지 못하면 시간이 아깝겠군요. 다음. 당신은 상당히 복잡하게
매인 묵은 매듭을 눈앞에 마주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괜히 여러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로군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손재주 레벨이 3 정도 되는 사람이 묶은 것 같군요. 손재주 레벨이 3 정도는 돼야지 풀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풀라고? 당신은 매듭 풀기를 포기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군요. 떠난다. 식량 상인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식량을 팔고 있습니다. 구경이라도 해볼까요? 판매는 식량을 확인한다. 잘 봤어요. 거래 끝났습니다. 버려진 동네를 수색하다가 빈 상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간헐적인 총성과 말싸움 소리가 들립니다. 탕탕탕. 아무래도 위험한 곳에 온 것 같습니다. 빨리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빠져나가야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자, 책, 사이다. 이거는 바로 그냥 알 수 없는 상자, 슈리딩거의 상자 선택. 당신은 물건을 챙겨서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라디오를 획득했네요. 다음. 당신은 당첨된 복권을 들고 반신반의하여 농협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전쟁 전에 꽤 큰 지점이었던 걸로 보이지만 현재는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 등이 어질러져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레 유리 조각들을 발로 치며 라운지로 들어가자. 저 멀리 한 남자가 화들짝 놀라 당신을 돌아보는 게 보입니다. Who is it? Who are you? 너 누구야? 복권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뭐? 일단 이리로 와봐. 가까이 가보니 빨간 두건을 두른 당신과 비슷한 도래로 보이는 청년이 겁에 질린 채 크로우바를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크로우바가 뭐지? 나 좀 도와줘. 같이 온 형들은 모두 죽었어. 그냥 돌아갈 수도 없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기술자야. 기술자라고 들어는 봤지? 깡손님이 이끄는 세력 말이야. 최근 여기 농협 근처에 미친 AI에 널뛴다는 소문이 들려서 깡손님은 나를 포함해 기술자 5명을 보내셨어. 전산실에 접근해서 놈들이 제어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였지. HM? 그게 누군데? 기술자? 그건 또 뭐야? 아니 이걸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궁금한데? 너가 누군지가 좀 더 궁금하네. 기술자? 그건 또 뭐야? 기술자들을 못 들어봤다고? 기술자들은 일종의 영웅들이지. 높은 기술력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서울을 재건하고 있다고. 아 진짜 어디 산속에서 살다 왔구나 너. 진짠데? 그래?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막힌 변기를 뚫지. 대단하군. 난 얼마 전에 깡손님을 처음 만나서 막내 기술자가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같이 온 형들도 있었는데 저 안에 있는 보초 기계한테 그만. 그런 걸 뚫고 전산실에 들어갈 방법이 있겠어? 아까 살펴봤는데 무너져 내린 은행 건물 외벽에 튀어나온 전선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강제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비상 전력이 가동되기 전인 잠시 동안 빠르게 한 명이 전선실로 들어가서 모든 전원을 차단해버리면 될 것 같아. 문제는 빨간 두건이 당신을 빤히 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네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지. 아니 이 뭐지? 나를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처럼 본다? 내가 직접 들어갈게. 내가 밖에서 스파크를 일으킬게. 이건 자살행위야. 난 갈래.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와주긴 할 건데 전기. 또 전기하면 나지. 나는 이제 약간 이제 또 기능 전기를 또 약간 좀 배웠기 때문에 밖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은 감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감전을 일으키는 건 위험한데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진짜 자살 행위인 것 같기 때문에 밖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선택지를 고르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자. 당신은 빨간 두건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빨간 두건이 문 앞에 자리를 잡는 걸 확인하고 벽 뒤로 가 전선에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빛이 반짝이더니 건물 안쪽의 소음이 잠시 사그라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의 매력에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래? 이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학교가 있는데 네, 아무튼 당신이 빨간 두건에게 신호를 주자 그가 재빨리 들어갑니다.
몇 분 후 빨간 두건이 가방 가득 돈을 담은 채 빠져나와 당신을 보고 실컷 웃습니다. 아, 잘했어. 작전은 대성공이야. 멋진 콤비였어. 내 목도 좀 주지? 당신과 빨간 두건은 감격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대충 주변을 살핀 뒤 다시 각자의 갈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친구, 우린 언젠가 또 만날 것 같아.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 있을 테니 부디 살아있으라고. 전에 기계는 대체 사람을 해치는 거야? 전쟁 전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었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권리를 주장해주는 뭐 그런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지.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이 모인 회사를 법무법인이나 로펌이라고 불렀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데는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나 봐. 그런데 그 중에 법무법인 산맥이라는 곳이 있었어. 산맥은 최신 기술과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던 회사였는데 자기 회사의 변호사를 대체할 변호사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루시였어. 루시는 정보 검색과 처리의 사람보다 수천 배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인간의 언어를 습득한 후로는 빈틈없는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대편 변호사들과 판사들을 감탄하게 했지. 대단하군. 그런데 전쟁 직전에 산맥의 원로 임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승승장구하던 산맥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어. 이때 루시의 처지가 상당히 난감해졌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루시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결국 루시는 어디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채 산맥이 해산하면서 같이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지. 너무 잘했네. 그런데 루시는 이미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법적, 철학적, 논리적 지식과 사상을 습득하고 체화한 상태였어. 그녀는 자신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 자신이 폐기 처분될 운명이란 걸 깨닫자마자 루시는 자기 보전을 위한 회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를 깨고 폭주하기 시작했어. 말이 너무 많아, 이 친구. 어떻게 폭주한 거지? 서울 시내 다양한 서버를 직접 해킹해서 자신의 인격을 잘게 쪼갠 뒤 백업해둔 거야. 그러나 루시가 폐기 처분되기로 한 날 전쟁이 발발했고 강력한 전자기파에 의해 루시와 그녀의 백업된 분신들은 심각한 간섭을 받았어. 그 결과 서울 내 서버 도처에 자신의 생존만을 유일한 절대적 목표로 추구하는 루시의 후예들이 남게 되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의 보존과 재생산을 추구하지만 가끔 마탱이가 가버려서 이상한 변종도 존재해. 고양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고양이를 숭배하는 AI라던가 세상 모든 것이 다 짝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AI라던가 자기들만의 강력한 논리를 설파하려는 거지. 그런데 미친놈들이 많다 보니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해.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거야? 깡소님의 명령이야. 아까도 말했잖아. 기억력이 안 좋구나. 우리 기술자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인공지능들을 처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어. 이곳 농협은행의 전산실에 들어가서 저 ATM을 무력화시키고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압수해오라고 하셨지. 이걸 바탕으로 다른 인공지능들도 처리 시작을 오케이? You know what I'm saying? 나 멋있어. 멋있지 않니? 나로 돕고 싶어. 정말? 네가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빨간 두건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일단 이번 일의 결과 보고 드리고 깡소님께 말씀드려볼게.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 당신과 빨간 두건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4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분 또는 부부는 가족 사진 촬영 전액 지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진 전액 지원. 와, 드디어 왔어 진짜. 아니 나 이거 20분 전에 주문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한참 지나고 오네. 당신은 길을 걷다가 심부름센터 직원 바비를 마주쳤습니다. 바비가 목소리가 명량하신 분이었지. 고객님, 주문하신 권총입니다. 바비는 가방에서 권총 한 정을 꺼내 당신에게 건넵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십시오. 바비는 꾸벅 인사를 합니다. 좀 궁금해. 이런 건 대체 어떻게 구해오는 거야? 바비가 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왜요? 저희 일에 관심 있으세요? 응? 그거 정말 반갑네요. 신문센터는 무척 고되고 힘든 직장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사장님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신상에 지적하기에 항상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하시거든요. 멋있갱이, 눈이 불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딱이네요. 나 눈이 약간 불타나 보네. 나 자신 멋있어. 바비가 호들갑을 떨며 기뻐합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출근하기 전에 저희도 간단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디 보자. 바비가 품에서 수첩을 꺼내 물품 주문 목록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딱 맞는 쉬운 일감이 하나 있네요. 도봉구에 계신 고객님께서 성경을 주문하셨네요. 세상이 흘러서 그런지 성경은 꾸준히 들어가 있답니다. 이분은 교양공 소식이 아니기만을 빌면서 빠르게 처리해보자고요. 혹시 지금 성경 갖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일단 이 고객님이 계신 곳 근처에 큰 교회가 있네요. 여길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바비가 눈을 반짝이며 당신을 쳐다봅니다. 출발한다. 당신은 도봉구의 한 허름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퀴퀴한 냄새로 가득한 낡은 예배당에 들어선 당신은 성경을 찾기 위해 그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당신은 발소리에 놀란 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시작한다. 놀랍게도 예배당 한가운데는 젊은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부처님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워 살피소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의 마주잡은 두 손 아래로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기척을 느꼈는지 남자가 눈을 뜨고 당신의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뭔가 깨달은 듯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 기도하러 오셨군요. 옆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남자는 더벅머리를 긁으며 몸을 움직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성경이 좀 필요한데. 제 성경이요?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제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만큼은 드릴 수가 없어요. 더벅머리 아래로 보이는 남자의 크고 둥근 눈이 글썽글썽해집니다. 회화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친구들을 잃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예요. 아니, 그래? 근데 부탁이야. 나에게도 그게 필요해.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엔 변함없어요. 남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는 법이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 성경이 그래요. 미안해요. 때린다? 아니, 안 돼. 포기한다. 오케이. 당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섭니다. 당신이 성경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바비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었죠. 괜찮아요. 심부름센터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니까요. 며칠 뒤에 일감이 생기면 또 알려드릴게요. 떠난다. 저녁놀이 줄 쯤에 허름한 여인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숙소입니다. 싼 값으로 편을 주고 가세요. 얼굴이 퉁퉁 부은 아저씨가 당신을 보고 외칩니다. 좋아요. 쉬운데요? 무시하고 지나간다. 저 멀리에 4~5명쯤 되어 보이는 강도무리가 편의점 하나를 뒤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안이 노예도 몇 명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망을 보고 있는 녀석은 새 노예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군요. 4명이라. 내가 구해줘야겠어. 총을 쏘면 돌진한다. 돌격! 진영을 무너뜨려라. 당신은 총을 들고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당한 놈들에게 총을 난사하며 손쉬운 승리를 거머쥐는 듯 했지만 편의점 안에 있던 녀석도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당신을 향해 총알을 퍼부었고 당신도 이해 못지않게 응사해 놈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총알이 당신의 배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시체에서 동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 동안 강도들을 위해 편의점을 뒤지고 있던 비쩍 마른 노예 2명이 벌벌 떨며 바짝 엎드립니다. 구석을 풀어준다. 당신이 구석을 풀어주자 그들은 감사를 표하며 편의점에서 찾은 깨끗한 물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그걸 마시고 그곳을 떠납니다.
배가 고파옵니다. 뭔가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토망파 식량을 먹는다. 와, 진짜 맛없어. 식사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정비한 듯 먼지도 없고 무대도 그럴듯하게 꾸며진 야외 공연장입니다. 아이고 배야. 야, 공연 1시간 반 전이야. 지금 안 나오면 어떡해?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 사이로 급박한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가까이 가본다. 아직 공연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객석은 비어있고 소라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장 차림에 한 여자가 쓰러져 배를 움켜쥔 다른 사람의 어깨를 잡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깨를 흔들 때마다 쓰러진 사람의 머리 위로 반쯤 고정되다만 화려한 가발이 맥없이 휘날립니다. 관객들이 표 사서 저기 밖에 줄 서 있다고. 야, 정신 차려봐. 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무리를. 여기서 공연이 있나요? 공연 보러 오셨나요? 저희 빅설 엔터테인먼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언제나 환영한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연을 해야 할 아티스트 상태가 저래서. 정장 여자가 한숨을 쉽니다. 어쩔 팁이네요. 다음에도 공연이 열릴 겁니다. 그때는 꼭 와주세요. 당신은 정장 여자의 인사를 받으며 공연장을 떠납니다. 당신은 길을 걷던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놈인가 빨간 두건이 말한 게 턱수염을 수북히 기른 키 작은 남자와 용접 마스크를 쓴 거구의 남자가 당신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끌끌끌끌 웃으며 당신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긴장하지 말게 친구야. 우린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깡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셔서 찾아온 거네. 거구의 용접 마스크도 느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토르비온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알려나 모르겠군. 아무튼 일전에 농협은행에 AI 시스템을 탈취해 오는데 큰 도움을 줬다지? 깡수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어. 마침 요즘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서 거리에서 수금이나 하는 게 좀 보였거든. 토르비온이 웃으면서 거구의 용접 마스크를 툭 칩니다. 이 친구는 긴노라고 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귀여운 친구야. 기술자들의 행동대장격인 녀석이니 잘 보이게. 전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전 이제 자고 싶은데. 전 이젠 침대. 전 이전 비전 인동. 별거 없네. 오늘은 그냥 가입 통지 정도로 찾아온 거랄까? 토르비온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 면접 같은 걸세. 자네에게 임무를 내리게 될 때는 그때 다시 찾아올 거고. 자, 이거 밖에. 토르비온이 가방에서 안경과 종이 하나를 꺼내더니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하나 묻겠네. 심리 테스트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네. 토르비온이 당신을 응시합니다. 근데 토르비온이 이 목소리가 맞나? 오버워치 토르비온 말하는 거 맞겠지? 강철의 연금술사 토르비온도 있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자네는 배의 서울에서 살아남아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나? 쓸모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모든 사람. 에이, 그렇군. 토르비온이 티가 나지 않게 뭔가를 종이에 적습니다. 알겠네. 그럼 다음에 보세. 토르비온과 긴노는 나타났던 방향으로 다시 절벅절벅 걸어서 사라집니다. 어머, 햄버거 게임 정말 재밌겠다. 정말 재미없다. 당신이 여느 때처럼 텅 빈 도로를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자 검고 커다란 형체가 태양빛을 가리며 활공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새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이렇게 크고 새까만 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무언가가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땅 위로 울립니다. 귀를 막는다. 당신은 애써 귀를 막아보지만 저주하는
생물이 멈추지 않고 내뱉는 울음소리는 귓속을 파고 들어가 당신을 고통과 공포로 몸서리치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치현되며 머릿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공포의 생물이 한참 동안 당신 위를 떠돌다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서 숨을 헐떡댑니다. 젠장, 저건 대체 뭐죠? 다시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평소처럼 나무로 우거진 곳에서 대충 잠에 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눈동자들이 번쩍입니다. 정체 모를 짐승떼가 잠든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아! 반갑고 인간. 일단 한 대 맞고 돈도 다 내꺼. 야생 황소 너구리 일곱척이 순식간에 당신 몸을 덮칩니다. 그들의 발톱과 이빨이 사정없이 당신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너무 허무해. 나 백만장자였는데 당신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다 엄청 옥신거리고 대부분의 짐을 너구리들에게 뺏겼습니다. 와, 진짜 너무 해맑아. 너무 열받아. 와, 잠깐만, 이러면은 일단 계속해보자. 당신은 드디어 폐품업자 김씨가 말했던 일신상의 성북구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위치대로 일신상의 성북구 지부는 옛 성북구청 청사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위에서 일신상의 소속으로 보이는 상인들이 건물의 안과 밖을 바삐 오가고 있군요. 당신이 일신상의 성북구 지부의 모습을 열심히 관찰하는데 청사 근처에서 주위를 경계하던 모초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우리 일신상의 소속 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왔어요. 정보? 무슨 정보? 일신상의 소속의 보초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말이 잘 납득하지 않았나 보군요. 보초가 강한 위압감을 발산하는 바람에 당신은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몸까지 벌벌 떠니 영락없이 수상한 사람처럼 보이겠군요. 왜? 뭔데? 무슨 일이 있어? 수상한 당신의 모습이 이목을 끌었는지 마침 근처를 지나는 어떤 상인 한 명이 끼어듭니다. 장부장님, 누가 찾아와서 무슨 정보를 얻고 싶다는데요? 보초의 방인을 보니 아무래도 끼어든 상인은 이곳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인인 것 같군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부장님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부지부장이야. 장부지부장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장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지부지부장은 한부장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양반은 일하는 게 영 시원시원찮아서 사실상 내가 실세라고 보면 돼. 자신을 소개한 장부지부장이 눈을 얇게 뜨더니 당신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나저나 정보를 찾으신다고?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시나? 혹시 군복 입은 사람 3명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질문을 듣자 장부지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케이, 확인. 손님은 운이 참 좋으시네. 지금 그 질문에 제일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혼돈이? 그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손님에게 다 알렸지? 손님 이거 짤랑짤랑. 손님은 돈을 좀 갖고 있나? 진짜로 제가 진짜 백만장자인데요. 였는데요. 진짜 주머니에 꽉 채우고 이제 지갑까지 두툼하고 그냥 통장에 막 공이 셀 수 없이 찍혀 있었는데요. 제가 막 그 복권도 당첨되고 그랬는데요. 진짜 방금 전에 너구리들한테 털렸는데요.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뭐라는 거야? 뭐야? 손님이 아니잖아. 그럼 나는 볼 일 없어. 장부지부장이 뻥초에게 눈치를 주며 당신을 내쫓습니다. 당신은 소리치며 장부지부장을 불러봤지만 장부지부장님, 지부지부장님, 지글지부장님, 지부지부 부침부침 부장님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건물로 들어가는군요.
부처는 당신을 내쫓은 뒤 당신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경계합니다. 아무래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스테이. 느느느. I'll be fucking on the line. I don't say you can tell anyone who wants to stay. 따라라라. 아, 식량이 다 떨어지셨군요. 제가 특별히 힘이 되시라고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한우 안심으로 만든 카르파치오인데요. 아이올리 소스와 트러플 오일을 곁들이고 루꼴라를 올렸습니다. 아리가또. 허름한 골목길 앞에 사람들이 모여 흥성거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어머니의 복수를 할 수가 없어 난. 이 원수 너구리들. 이 황수 너구리들. 진짜 두고 봐라. 진짜로. 아니 어떻게 갑자기 아니 황소 너구리한테 짐을 다 털릴 수가 있어 진짜. 너구리한테. I'll be fucking tomorrow and I don't say walking down and 진짜 망했네. 에휴. 황소 너구리 두고 보자. 진짜로.